안녕하십니까.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그 김정호 변호사님하고 이제 그 조합추진위원회 그 연대보증 문제 얘기했었죠. 이분은 이제 같은 법무법인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이분은 뭐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 굉장히 많이 문의사항이 오더라고요. 지주택, 지역주택 조합하고 조상 땅 찾기 방송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말은 그런 거로 답답해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공식화된 전문가 어느 분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에서 뭐 사건 수리하고 이런 분이 아니고 국가공인 가장 중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변호사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센터로 전세희 변호사님하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해외 부동산 매입이 목적인 해외 거주자 자녀에 대한 한국 부모의 증여. 그러니까 부모는 한국에 살고 있고 네. 자녀는 외국에 살고 네. 있는데 네. 그 현재의 부동산을 네. 자녀한테 사주고 싶은 거죠. 한국에 있는 네. 네, 사주고 싶은지 아니면 그 자녀가 직접 사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예. 그런데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해서 네. 좋습니다. 사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사례죠? 네.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 이제 뭐 집을 마련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산다거나 할 때 조금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 현재 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이제 부를 증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 그렇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케이스는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예. 네. 외국에 계신 분이 직업도 있고 뭐 충분히 혼자 자력이 있으신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데 예. 외국에서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조금만 송금을 좀 받고자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제한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과정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굳이 이런 단순한 작업을 변호사인 저에게 의뢰했던 이유는 예.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뉴스에서 한국에서 강남에서 이제 20, 30대, 20대 젊으신 분이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자기 명의로. 그러면은 그러죠. 너 돈 어디서 나서 샀어? 중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거 제가 샀습니다. 뭐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사실은 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니까 부모님 사실 돈이었고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부모님이 세금 납부 잘하고 사시는데 모든 조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 밝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오늘 사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한국 소식을 듣다 보니 이분은 사실 별 큰 문제는 없는데도 겁이 나는 거. 겁이 나죠.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가 갈까봐. 부모님이 그동안 사실은 모든 걸 다 잘 이제 세금도 다 내고 다 했는데 사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올 여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괜히 뭐 문제 삼아서 곤란해지실까봐. 그렇죠. 우리나라 세무조사란과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안전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싶다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정말 안전하게 도와드리려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이제 도와드리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분이 여기서 댄이라고 실제 이름인가요? 아니죠. 가명이죠? 네. 댄의 한국 내 법적 지위는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댄이란 분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서 네. 외국으로 가서 10년 이상 네. 잡을 갖고 네. 또는 공부를 하고 잡을 갖고 네. 영주권자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비거주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요즘 정말 유학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사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제 요새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으신데 댄 같은 경우는 유학 가셔서 사시다가 네. 거기서 직업도 얻으시고 거기서 이제 직업 잘 다니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영주권자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거주자 맞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미국 국적 여부와 떠나서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영주권자도 미국인이라 보기 때문에 예.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관리하는 미국인에 해당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또 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여세법을 이제 적용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럼 한국의 증여세, 미국의 증여세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네, 큰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증여를 내가 돈을 이렇게 뭐 여러 경위로 돈을 그냥 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증자가. 네,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준 사람, 네, 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댄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가 내고 이제 그 증여세 내고 돈 송금하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예,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는 증여세 납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거 뭐 성년 증여는 네. 5천만까지 그 맞죠. 얘기죠? 네네. 아. 근데 비거주자잖아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영주권자한테는 그 공제를 안 해줘요. 아, 자식인데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나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왜 공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자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네, 이제 그 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리고 분산해서 계속 조금씩 받으면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보통들 많이들 컴퓨터가 되게 유능합니다. 그럼요. 세참 컴퓨터가.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건 이분이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옛날 10년 전부터 유학자금 받은 거 조금씩 생활비 조금 받은 것까지 사실은 알고 봤더니 합산하니까 다 증여에 들어가기는 그렇죠. 하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좀 약간 거액으로 송금 받는다고 할 때 그거 다 합산해야 되는 거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예,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오랜 세월이고 그때는 학생이었잖아요. 아. 네, 학생이었고 지금은 멀쩡히 직장 사실은 내 돈으로도 더 모으면 사실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조금 보탬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옛날 거 증여받은 거 계산은 이렇게 증여세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시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10년치 증여한 거 다 찾아내요. 네, 그때 이제 많이들 찾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얼마 증여하고 이럴 때는 요런 것들까지 막 뭐 어떻게 뭐 그러면 이럴 때 밝히고 문제되는 이러진 거는 않아요. 실제 지금 현재 3억 주는 것만에 대해서 증여 여부를 밝히면 되겠네요. 원칙은 그런데 그것도 돌아가실 때 한다고요? 네. 돌아가실 때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고, 만약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또 그때 또 상속 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옛날에 받은 것도 액수가 크다면 그것도 사실은 증여세 할 때 다 계산은 하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현재 것만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상속이 문제 될 때 그 모든 거를 다 계산을 하는데, 네. 이게 신고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알아서 하시는 문제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대니 증여를 받아서 네. 돈을 보내야 될 거야. 자기가 공항으로 갖고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억이면.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세요. 네, 미국에 계시니까 그럼 지금- 부모님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근데 문제는. 요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일들을 도와주실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섭외를 했던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돕고자 하는 건데 보통 원칙을 따지면 한국에 내 계좌가 없으면 만들어서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고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그 계좌에서 미국으로 송금하고 보통 대니 이런 한국에 와서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예. 이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이제 부모님이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외국에 있고 지금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증여세 상속세법에 의해서 부모님이 먼저 연대해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그리고 부모님 바로 다이렉트로 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자녀 계좌로 송금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다 거친다면 예, 예.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잡이 있으니까 증여를 대신 내준 증여세는 나중에 증빙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 그죠? 이제 증빙이 되고 지금 이분은 또 알아서 신고해서 먼저 내겠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네, 그거치 하고 이제 송금을 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송금을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에다가 이제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외 동포가 자산 반출을 한다 뭐 예, 예. 각종 신고들을 제대로 이제 하기만 하면 송금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 주택을 뭐 어떤 일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증여를 좀 현금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막 복잡하고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사실은 매우 심플한 것이 당신은 영주권자로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 공제는 비록 못 받으나 한국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시면 어머니 계좌를 통해 어머니가 증여세 대신 납부해 주시고
결국엔 그 본인이 내는 건 마찬가지고요. 바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아주 심플한데 이제 이 일의 발단이 됐던 것은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젊으신 분들이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증여세 탈루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하에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었으나 당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아무 문제 없다. 네, 아무 문제 없으니 진행하시라. 그리고 이런 증여세가 내는 것은 세금을 다 알아서 내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고 부동산 매입이라는 뭔가 돈을 주고 행위를 미국에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느냐가 사실은 결국엔 중요했던 거예요. 거주권자, 네네. 비거주권자도 네, 중요하죠. 네네. 어디서 뭘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당신이 미국에서 아파트를 사던 말던 그럼 우리랑 뭐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이제 강남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니 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지. 당신은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득을 했으니 이제 진행하시라. 네. 이런 건 뭐 아주 아까 얘기한 표현대로 심플한 거잖아요. 증여를 할 거고 네. 증여세도 낼 거고 네. 그렇게 밝힌 거잖아요. 심플하죠. 그런데 이 일을 돈을 정작 줄 부모님이 모든 게 안전하게 납득과 설명이 되지 않으나 돈을 풀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과정들을 이해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 당사자가 이제 변호사고 네네. 전세경 변호사고. 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나 모든 경제 체계 자체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완벽히 구동돼서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불법이라고 표현을 할 건 아니지만 적법하게 신고 안 됐거나 이럴 수가 많지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나감으로써 증여 형태로 나갈 때 수증자인 아들, 자식들이 뭐 적법이란 건 증여세 내는 건데 이제 그걸 안 하려고 이때까지 갖고 탈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선 다주택자들이 막 중과세 막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증여세도 네. 또 세율도 너무 세요. 그렇죠. 세기도 세고 네. 맞아요. 상속세도 그렇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죠. 그렇죠. 네.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네. 괜히 그 우리 속된 표현으로 탈탈 털리면 안 털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맘만 먹으면 뭐 다 할 수 있죠. 네. 자, 오늘도 해외 부동산 조상 땅 찾기 일환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입이 목적인 해외 거주, 그러니까 자녀가 커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거나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한 영주권자를 둔 한국 부모의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법무부센터의 전세경 변호사님의 결론은 적법한 신고를 하고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증여를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너무도 많은 매도당하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사례들 때문에 겁이 나서 또는 몸을 사리실 때 이런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전세경 변호사다. 뭐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명쾌합니다. 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